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영역 김성곤 교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목표라는 걸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정리하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책을 자주 읽겠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목표는 세우시지만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의 생각을 가슴으로 이동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죠. 제가 상담했던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지 애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차라리 뭐가 되고 싶다고 딱 말하면 그게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녀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력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진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쓸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나름대로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가입해서 글을 써내기도 하고 신춘문예 공모전에 글을 내기도 했어요. 또한 부수적으로 글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논술첨사, 신문사 편집자로 3년을 일했지만 더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작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업계에서 일을 나와 펜을 놓았죠. 앞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니 작가라는 직업이 불안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공부해서 다른 자격증을 따고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같이 공부했던 지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신춘문예에 등단했고 책을 내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지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작가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40대의 나이가 많은 편인데 작가가 되기 전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배 회사에서 일도 했고 편의점에서 오전에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고 이건 누가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 의지가 대단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거침없이 도전한 거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만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해주는 말씀은 물론 각종 미디어에서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일반 회사원은 일 못하면 명퇴 나간다,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미 아이들은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 직업은 별로네? 다른 거 찾아봐야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특히나 중하위권, 우리 언더독들은 일단 성적이 안 나오니까 꿀 수 있는 꿈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독하게, 정말 독하게요, 일정 수준의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어린 시절 자신의 진로를 쉽게 결정했어요? 사실 지금 부모님 세대에서 대학을 갈 때 알고 가셨어요? 점수 맞춰 갔잖아요. 대학 종목에 맞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언더독들은 뭘 하고 싶다고 딱 말하기 애매한 게, 일단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대학을 안 가면 이런 보충해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대학 갈 성적은 안 나오지, 집에서는 눈치는 보이지, 여러 가지 조건상 부모님께 미안해,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애들은 진로를 명확하게 정해서 쭉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작년 기준 흔히 말하는 스카이 학생들 있잖아요. 그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을요, 자퇴하는 인원이 2,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지금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애가 그냥 밥만 먹고 아무런 고민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어른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잘 나가는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하고 묵묵하게 헤쳐나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성공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언더독들은요, 현재 상태가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먼 목표를 제시하시기보다는 단기 목표를 세워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시고요. 네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 공부라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잠깐 해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미국 대학생의 경우 30%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무려 70%는 2회 이상 자신의 전공을 바꾼다고 합니다. 대학 전공을 쉽게 바꿀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음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42세의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10번 직업을 바꾸고요. 이렇게 현대사회는 자신의 진로를 계속 수정하면서 목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진로 수정이든 기본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인데, 이게 바로 그 방향에 가기 위한 필수 자격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던 아이들은요, 진로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 친구들은 초중고 시절에 학생의 의무인 공부란 걸 제대로 했으니까요. 왜? 얘네들은요, 안 놀고 싶겠어요? 게임하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걸 꾹 참고 공부란 걸 했고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갔잖아요. 우리 그건 인정해야죠. 이런 근성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진로에 확신이 들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요즘 강남이나 교육특구에서 무슨 진로 검사 같은 걸 초등학교 애들부터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의사 직업 나왔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닌데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좀 그만 괴롭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아이가 몇 번이고 바꾸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입시가 코앞인 자녀가 그러면 더 미칠 거예요. 물론 처음 이 진로를 선택한 아이보다 늦게 선택한 내 아이가 뭔가 불리하고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녀가 충분하게 진로 고민을 거쳐서 이 진로를 선택했다면 더 높은 자신감과 확신을 두고 공부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얼마나 믿어주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부터 부모님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진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이건 선택의 끝이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아이가 초등, 중등 정도라면 진로 선택에 대한 팁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주일 후 진로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목록을 작성한 후에 먼저 하고 싶은 순서대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두고 시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더 알아야 하고 미래에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진로 고민도 중요하고 뭘 어떻게 선택할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너무 환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꿈은 그냥 꿈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 중학생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워낙 그 미디어가 일상이 되어버려서 무슨 직업을 얻으면 얼마를 벌고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확고한 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믿어주시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게
부모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버로 몇 억을 번다, 이걸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된다 라는 등의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성공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누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어두운 터널을 걷는다고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맞는 적합한 방향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제가 무식해지라는 말은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끝을 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답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끝은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무식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학생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제발 좀 공부가 안 되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한다고요? 그럼 잘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공부가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미 공부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니까요. 아니요? 능력이 있고 행복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언더독 여러분, 뭐든 능동적으로 하세요. 지금 세상은 너무도 불확실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건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사는 건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아직도 학부모님과 언더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아직도 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일단 해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재미없다고 말해요. 세상이 뻔하다고 가능성을 무시해요. 그렇게 어른이 돼서 삶의 재미가 없어지면 세상을 탓하고요, 남을 탓하고요, 점점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뭔 진로를 찾겠다고 저렇게 방황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근데 부모님, 아이의 건전한 방향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일탈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낭비도 아니에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방황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방황은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찾는 과정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말하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은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꾹 참고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아이 입장에서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언더독들의 반란을 꿈꾸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쯤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자꾸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있잖아요. 공부보다 쉽게 자격을 얻는 게 없고요. 공부는 너의 성실함의 결정체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1등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을 태울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학창시절 노력했고 실패했고 그리고 성취했던 그 기억으로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영교시 부모여여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